은희 씨, 그 노래 어디서 배운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렀던 노래인데 누구한테 배운 건지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호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 노래는 자신의 아내가 만든 자장가였거든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요.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어지는 시간, 서울 강남의 한 대저택에서는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 김영호는 올해 60을 넘긴 중견기업의 회장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넓디 넓은 집에는 늘 적막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서재에 앉아 회사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안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스며들어 있었어요. 사업은 안정적이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공허한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서재를 채우고 있었어요. 아버지,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문을 두드리며 들어온 것은 그의 아들 준영이었습니다. 30 중반의 나이에 이미 부사장 직책을 맡고 있는 그였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늘 조심스러웠어요. 영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준비는 다 됐니? 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회사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특히 해외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영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함도 묻어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영호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좋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사업이라는 게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 있거든. 나도 젊을 때 그런 쓴맛을 많이 봤다. 준영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후계자인데 왜 날 믿지 않으시는 거지? 그의 마음속에는 늘 이런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듣기가 어려웠거든요. 다른 친구들의 아버지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데 왜 자신의 아버지만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서운함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습니다. 영호 역시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준영이는 능력은 있지만 아직 욕심만 크다. 과연 이 회사를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그는 항상 신중했고 특히 사업 문제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수많은 직원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때 거실에서 청소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달 전부터 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가정부 은이었어요. 30 중반의 그녀는 조용하고 성실해서 집안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특히 요리 솜씨가 뛰어나서 영호도 만족해했죠. 그녀가 만든 김치찌개는 어쩐지 옛날 맛이 나서 영호가 특히 좋아했어요. 아, 그리고 아버지. 새로운 가정부 은희 씨 말인데요. 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나? 아니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말이 없어서요. 인사도 간단하게만 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가족이나 고향 얘기도 전혀 안 하시고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좋다. 우리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으니까. 요즘 가정부들 중에는 쓸데없이 참견하려는 사람들이 많거든. 하지만 사실 영호도 은희에게서 묘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집안일을 하는 걸 보면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그녀가 만든 음식을 먹을 때면 마치 어릴 적 어머니의 손맛 같은 그런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넓은 식탁에 영호와 준영만 앉아 있었어요. 은희가 조용히 음식을 차려놓고 물러났습니다.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각종 밑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별다른 대화 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은희 씨 요리 솜씨가 훌륭합니다. 준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게. 오랜만에 집밥다운 집밥을 먹는 기분이야. 영호도 동의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은희 씨가 만든 음식을 먹을 때면 마음이 묘하게 편안해졌어요. 마치 오래전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상을 받던 때의 그 따뜻함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먼저 일어날게요. 내일 미팅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빠진 게 없는지 챙겨볼게요. 준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영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혼자 남은 식탁에서 영호는 찬물을 한 모금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큰 집에서 혼자 먹는 식사는 늘 쓸쓸했지만 오늘은 왜인지 그 쓸쓸함이 조금 덜한 것 같았어요. 이 집에는 늘 이런 적막함이 흘렀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그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졌어요. 특히 딸을 잃었을 때의 아픔은 아직도 가슴 깊숙한 곳에서 쓰라리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너무 아파서 애써 묻어두려 했지만 가끔 불현듯 떠오를 때면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영호는 서재로 돌아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아내 미정과 어린 딸의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특히 5살 난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 해맑은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거든요. 주희야. 그는 작은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30년 전 그 끔찍한 사고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그의 딸도 30이 넘은 어른이 되어 있을 텐데요. 아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호는 앨범을 천천히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작은 다락방에서 은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 회장님을 볼 때면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은 그런 친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나 말투에서 왠지 모를 그리움이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은희는 작은 손거울을 들고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지만 가끔 누군가가 자신과 닮았다는 말을 듣곤 했어요.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사고로 가족과 헤어진 후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은 희미하게만 남아 있었거든요. 부모님의 얼굴도 목소리도 거의 기억나지 않았지만 가끔 따뜻한 느낌만은 마음 한구석에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하루가 저물어가는 대저택에는 각자의 아픔과 그리움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어요. 대저택에는 평소보다 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고 준영도 친구들과의 약속으로 외출한 상태였어요. 넓은 집에는 은희만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은희는 거실 청소를 마치고 나서 잠시 쉬기 위해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바깥으로는 가을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그리운 기분이 들었어요. 어릴 적 어머니 품에 안겨 있을 때 같은 그런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문득 은희의 입에서 작은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예쁘게 자거라. 그녀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던 그 노래는 어릴 적부터 마음속에 남아있던 멜로디였어요. 언제 누구에게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가끔 외로울 때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특히 이 집에 오고 나서 더욱 자주 생각나는 노래였어요. 달님도 잠자고 별님도 잠자니. 은희는 눈을 감고 그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애절하고 따뜻했어요.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것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랄 때도 다른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곤 했는데 모두들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었거든요. 우리 아가도 엄마 품에서 곤히 잠들 거라. 노래가 끝나갈 무렵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우가 일찍 들어온 것이었어요. 은희는 깜짝 놀라 노래를 멈추고 인사를 했습니다. 오셨어요? 수고했어. 영우는 평소처럼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방금 전 현관에서 들려온 그 노래.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멜로디였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영우는 서재로 향하려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은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방금 부르고 있던 노래. 아, 네. 혼자 있어서 무심코. 은희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그 노래 어디서 배웠어? 영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알고 싶어 하는 듯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알고 있던 노래입니다. 정확히 누구에게 배웠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이 노래는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였어요. 비록 누가 불러줬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 누군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준 노래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영우는 은희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방금 들은 그 노래까지 모든 것이 어딘지 모르게 익숙했어요. 특히 그 노래는 정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답답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뭐야?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장가 같은 노래예요. 보육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불러주곤 했는데 모두들 좋아했어요. 보육원이라는 말을 들은 순간 영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럴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세상에 보육원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언제부터 있었나? 5살 때부터요.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어요. 사고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은희의 말을 듣는 순간 영호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5살 사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일치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 사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게 있나? 영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은희는 그 떨림을 느끼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별로 알고 있는 게 없어요. 보육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통사고였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때 돌아가셨다고 하시고 은희의 목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고 해도 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면 여전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비록 기억은 거의 나지 않지만 분명 자신을 사랑해 주었을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은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어요. 영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과 그럴 리 없다는 이성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은희를 볼 때마다 느끼던 그 묘한 친근감, 그리고 방금 들은 노래에서 느낀 그 익숙함이 단순한 우연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영호는 겨우 이 말만 할 수 있었어요.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은희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줄 수도 있거든요. 괜찮아요.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요. 은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외롭긴 했지만 스스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영호는 서재로 들어가서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딸 주위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특히 5살 때의 사진을 유심히 보면서 은희의 얼굴과 비교해 보려 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어린 시절의 얼굴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설마, 정말 설마. 영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만약 은희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이 헛된 희망이 더 큰 절망을 가져올 수도 있었거든요. 한편 은희는 자신의 방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영호 회장이 자신에게 보인 관심이 평소와는 다른 것 같았어요. 마치 무언가 간절히 알고 싶어 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른 노래에 대해서도 유난히 관심을 보였고요.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보셨을까? 은희는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영호 회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그 따뜻함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은희가 부른 그 노래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 어디서 들어본 노래인데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답답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그 멜로디가 들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영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희는 이미 아침 준비를 마치고 식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영호는 그녀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해봐도 은희에게서 느끼는 이 친근감이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좋은 아침입니다. 은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영호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래, 은희 씨도 잘 잤어? 어제 늦게까지 일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은희는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 영호 회장은 간단한 인사 정도만 나누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제도 그랬고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영이 세수를 마치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소보다 밝은 표정으로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조금 의아해했어요. 아버지,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그런가? 별다른 일은 없는데. 영호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내심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혹시나 하는 희망이 계속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하던 중 영호는 다시 한번 은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은희 씨, 어제 그 노래 말인데 혹시 가사를 더 기억하나? 은희는 수저를 놓고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네, 조금 더 기억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예쁘게 자거라. 달님도 잠자고 별님도 잠자니 우리 주위도 엄마 품에서 곤히 잠들거라. 이런 가사였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영호의 수저가 그릇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주위도라는 가사를 들은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 노래는 분명 아내 미정이 딸 주위를 재울 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미정이 직접 만든 가사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노래였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영호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거든요.
괜찮다. 영호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증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5살 때 사고를 당했다는 것,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장가까지. 그 가사에서 주의라고 했나? 영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상해요. 제 이름은 은희인데 왜 노래에서는 주희라고 하는지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서재로 향했어요. 준영과 은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시지? 준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은희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제가 뭘 실수했나요? 아니에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으셨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재에 들어간 영호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와 딸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미정이 주의를 위해 직접 쓴 자장가 가사가 적힌 종이였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진정시키며 그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주희도 엄마 품에서 곤히 잠들 거라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희가 방금 부른 가사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정말 주희가 맞는 건가? 영호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딸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은희는 여전히 식탁 정리를 하고 있었고 준영은 회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은희 씨, 영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은희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회장님. 잠깐. 이리 좀 와봐. 영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은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영호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그 노래를 누가 불러줬는지 정말 기억이 안 나? 죄송해요.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아요. 다만 은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따뜻한 목소리로 그 노래를 불러주는 분이 계세요.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정말 다정하게 저를 안아주시면서 노래해 주시거든요. 아마 엄마였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영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정도 주희를 재울 때마다 꼭 안아주면서 그 노래를 불러주곤 했었거든요. 준영이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영호의 목소리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다시 서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내와 딸의 사진을 꺼내어 은희와 비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확신이 서고 있었습니다. 은희의 눈매, 코의 모양, 그리고 특히 웃을 때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어린 주희와 닮아 있었어요. 더구나 그 자장가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세상에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은 미정과 주희, 그리고 자신뿐이었거든요. 영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만 고민할 수는 없었어요. 확실한 답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호는 회사 일을 제대로 손에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온통 은희 생각뿐이었어요. 회의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직원들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일정들을 모두 취소하고 일찍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호는 은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2층 복도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은희 씨, 잠깐 시간 있어? 네, 무슨 일이세요? 은희는 걸레를 내려놓고 영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호의 표정이 평소와 많이 달라 보였어요. 뭔가 간절한 듯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거실로 와서 잠깐 앉아봐. 둘은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영호는 한동안 말을 시작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본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나? 저에 대해서요? 그래. 어릴 적 일이나 가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은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쉽지 않았어요. 특히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별로 없어요. 5살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영호는 숨을 죽이고 은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게 있어? 보육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교통사고였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저만 살아남았다고. 영호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비 오는 날 미정과 주희를 데리러 가는 길에 일어난 그 끔찍한 사고. 병원에서 아내의 시신은 찾았지만 주희는 끝내 찾지 못했었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갔다고만 들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보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아주 어릴 적 기억인 것 같은데 큰 집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아빠 같은 분이 계셨던 것 같고요. 영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 얼굴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따뜻하고 자상한 분이셨어요. 저를 무릎에 앉히고 책도 읽어주시고 가끔 높이 들어 올려서 빙글빙글 돌려주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영호는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주위를 높이 들어 올려서 돌려주는 것은 그의 특별한 습관이었거든요. 주희가 그것을 가장 좋아했었고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놀아주곤 했었어요. 은희 씨, 아니 혹시 영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본명이 따로 있지는 않나? 본명이요? 제가 알기로는 김은희가 본명이에요. 보육원에서 그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왜 그 노래에서는 주희라고 했을까? 은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자신에게는 오래된 의문이었어요. 그것도 궁금해요. 어릴 때부터 그 노래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제 이야기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저를 위해 만든 노래 같은. 영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서재로 가서 아내의 유품 상자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희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 좀 봐봐. 영호가 조심스럽게 사진을 은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5살 난 주희가 아버지 무릎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은희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의 어린아이가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안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지금의 영호 회장과 똑같았어요. 이게 누구예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내 딸이다.
30년 전에 사고로 잃어버린 영호도 목이 메어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딸의 이름은 김주희였다. 은희는 사진을 보며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뭔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이 모든 우연이 정말 우연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호 회장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그 친근함, 그 따뜻함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를, 그래, 나는, 은희 씨가 내 딸이라는 생각이 들어 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검사를 해봐야겠지.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만약 정말로 자신이 영호의 딸이라면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을 되찾는 것이니까요. 네. 검사 받아볼게요. 이때 준영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와 은희가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두 분 왜 울고 계세요? 영호는 준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준영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준영아, 앉아봐.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준영은 긴장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벌어진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은희 씨가 혹시 내 누나일지도 모르겠다. 네, 누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준영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은희가 자신의 누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주희, 너도 어릴 때 누나가 있었다는 거 알고 있지? 네. 준영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그도 어릴 적 누나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 있었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같이 찍었던 사진을 이따금씩 봤었기 때문에 자신을 많이 예뻐해 주던 누나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나는 그때 사고로 그렇게 생각했었지. 그런데 아무래도 은희 씨가 내 누나인 것 같아. 영호가 은희와 나눈 대화 내용을 준영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장가 이야기, 사고 당시의 상황, 그리고 놀라운 우연의 일치들까지. 준영은 말없이 듣고 있었지만 얼굴 표정이 점점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고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단독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누나가 나타난다면 모든 게 바뀔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집안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영호는 은희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 무뚝뚝했던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안부를 자주 물어보고 세심하게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씨, 아침 식사했어?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는데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있고? 네, 먹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은희는 영호의 변화된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만약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관심이 고맙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준영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처음 충격에서 벗어난 후부터는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멍하니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다가도 자꾸 딴 생각이 들어서 실수를 하기도 했어요. 준영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친한 친구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깔끔했던 준영이 며칠째 수염도 제대로 안 깎고 다니는 모습이 이상했거든요.
아니야,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 준영은 차마 집안의 상황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 은희 씨가 누나라면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게 변하는 건 아닐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영호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회장님이 요즘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수군거렸어요. 중요한 회의 중에도 가끔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반면 준영은 점점 침울해져 갔습니다. 부사장님, 괜찮으세요? 오늘 발표에서 자료를 잘못 설명하셨는데.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영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죄송해요.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 어느 날 저녁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거실에는 영호와 은희 그리고 준영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녀관계 일치율 99.9%. 영호가 결과지를 읽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어요. 30년 동안 찾지 못했던 아버지를 이렇게 기적같이 다시 만날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희야, 내 딸 주희야. 영호는 주희를 꽉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픔과 그리움이 모두 터져나왔어요. 그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딸이 살아서 자신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오직 딸을 되찾은 기쁨에만 젖어 있었어요. 아빠, 정말 아빠예요? 주희도 영호의 품에서 울면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 아빠야. 아빠야. 미안해, 주희야. 아빠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영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빠를 만나다니 꿈만 같아요. 부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각자 품고 살았던 그리움과 아픔이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영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주희야. 정말 미안해. 한편 이 모습을 지켜보던 준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물론 누나를 되찾은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동시에 묘한 질투심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유일한 자식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바뀌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가 자신에게는 한 번도 저렇게 감정적으로 대해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누나, 준영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었어요. 기쁘다고 해야 할지, 놀랐다고 해야 할지. 준영아, 네가 내 동생이라니 너도 많이 놀랐지.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황스러울 거야. 주희가 눈물을 닦으며 준영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도 준영의 복잡한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자신 때문에 준영이 힘들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구나. 완전한 가족 말이야. 영호가 두 자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영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지금은 딸을 되찾은 기쁨이 너무 커서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어요. 결국 친구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좀 이상한 상황에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우리 집 가정부가. 알고 보니 내 누나래. 뭐, 무슨 소리야? 누나는 어릴 때 사고로. 그랬는데 살아있었던 거야. 유전자 검사까지 해봤는데 확실하다고 해.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좋은 일 아니야? 가족을 되찾은 거잖아. 그렇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좀 복잡해. 지금까지 혼자였는데 갑자기, 상속 문제 때문에 민수가 준영의 속내를 알아차렸습니다. 그것도 있고, 아버지가 누나한테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오늘도 하루 종일 누나 얘기만 하셨어. 나한테는 그렇게 관심을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말야. 준영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물론 누나를 되찾은 것은 기쁜 일이지만 갑자기 아버지의 관심이 모두 누나에게 쏠리는 것 같아서 외로웠어요. 그래도 누나잖아. 30년 만에 되찾은 딸이니까 그럴 수밖에. 알아, 머리로는 이해해. 하지만 마음이. 준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주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주희야, 이제 가정부로 일할 필요 없다. 내가 이 집의 딸인데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겠니? 아니에요, 아빠. 저는 계속 일하고 싶어요. 일하는 게 저에게는 자연스러워요. 하지만, 그리고 아직 모든 게 낯설어요. 천천히 적응해 가고 싶어요. 주희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떨어져 살았으니 서로에게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이제 다락방이 아니라 2층 방을 써야지. 내가 원래 쓰던 방을 그대로 두었어. 정말요? 응, 아빠가 너를 기다리면서 그대로 보관해뒀거든. 영호는 주희를 2층으로 데려가 한 방의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30년 전 5살 주희가 쓰던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작은 침대, 인형들, 그림책들까지 모든 것이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먼지만 쌓여 있을 뿐 마치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빠, 정말 저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주인은 아빠가 그 오랜 시간 딸을 가슴에 묻고 슬퍼했다는 걸 알고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며 어린 시절의 기억 조각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물론이지. 아빠는 한 번도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었거든. 부녀는 다시 한번 감격스럽게 포옹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장면을 복도에서 지켜보던 준영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그런 따뜻한 사랑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누나에게는 그렇게 애정을 쏟는 모습이 질투스러웠어요. 나한테는 저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누나는 잃었다 되찾은 기쁨 때문에 그러시는 거겠지? 준영은 속으로 씁쓸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누나를 미워하는 건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준영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영호가 주희에게 쏟는 관심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아침마다 주희의 건강을 챙기고 저녁에는 함께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준영은 소외감을 느꼈어요. 주희야,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함께 산책이라도 할까? 영호가 주희에게 제안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였어요. 좋아요, 아빠. 오랜만에 바깥 공기를 쐬고 싶었어요. 주희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아빠와의 시간이 소중하고 즐거웠거든요. 준영이도 함께 가자. 영호가 아들에게도 말했지만 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피곤해서 일찍 쉬려고요. 사실 준영은 아버지와 누나만의 시간을 보는 것이 괴로웠어요. 자신만 빠진 채로 둘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영우와 주희가 산책을 나간 후 준영은 혼자 거실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 술을 많이 마시지 않던 그였지만 요즘은 자꾸 술에 손이 갔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고 동료들이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1시간쯤 후 아버지와 누나가 웃으면서 들어왔습니다. 둘의 표정이 너무 밝고 즐거워 보였어요. 영호는 주희와 나눈 이야기를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주희도 아버지와의 시간이 행복했다는 듯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 준영이 아직 안 들어갔네. 우리 산책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영호가 말하려던 순간 준영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술 냄새가 약간 나는 상태였어요. 아버지, 저희 회사 일로 좀 얘기할 게 있는데요. 지금 이미 늦은 시간인데. 그리고 술 마셨잖니. 중요한 얘기예요. 준영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강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인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물러났어요. 저는 먼저 들어갈게요. 주희가 나간 후 준영은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영호는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뭔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무슨 일이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던데.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너무 힘들어요. 힘들다니 회사 일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주로 집안 분위기 때문이에요. 준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집안 분위기? 누나가 온 후로 모든 게 바뀐 것 같아요. 영호는 준영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버지의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나를 찾고 난 후에는 제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참고 참았던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준영아, 아버지는 저에게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적이 없어요. 누나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다정한 아버지가 되셨네요. 영호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준영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는 딸을 되찾은 기쁨에 너무 빠져서 아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도 갑작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누나만 중요하신 것 같아요. 준영이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대화할 때는 항상 회사 얘기뿐이었는데 누나와는 그렇게 다정하게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시고 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영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 그랬던 것 같았어요. 자신은 준영에게 늘 엄격했고 주로 일 얘기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이제 제 입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냐? 누나도 아버지 자식인데 앞으로 회사 일에 참여하시게 되면 제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영이 돌려서 표현했지만 영호는 아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준영아, 주인은 회사 일에 관심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을 거야. 지금은 그렇다고 해도 나중에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왔는데 준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영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딸에 대한 사랑을 줄일 수는 없었어요. 준영아, 주인은 내 누나잖아. 그리고 내 딸이기도 하고 가족을 되찾은 기쁨을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니? 물론 이해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를 소외시켜도 되는 건가요? 소외시킨다니
그런 게 아니야. 정말 그런가요? 그럼 아버지에게 저는 어떤 존재인가요? 준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 혼자 아들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의미가 달라지는 건 아닌가요? 영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게 아니야. 사실이잖아요. 누나는 30년 만에 되찾은 딸이고 저는 그냥 늘 곁에 있어서 당연하게 여기는 아들이고 이때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희가 물을 마시러 내려오다가 부자의 대화를 듣게 된 것이었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가요? 준영이 조금 누그러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다.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아버지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말로만 하지 마세요. 항상 그러셨잖아요. 준영이 다시 날이 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주희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이 괴로웠어요. 조용히 계단으로 올라가려던 그녀였지만 결국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해요. 대화 중인 걸 알았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부자는 주희의 등장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희야, 언제부터? 방금 들었어요. 준영이가 하는 말 다 맞아요, 아빠. 주희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나타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 같아. 준영아, 미안해. 준영은 누나가 자신의 대화를 들었다는 사실에 당황했습니다. 누나, 그게 아니야. 아니야. 나도 느끼고 있었어. 아빠가 나한테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 주희의 솔직한 말에 영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주희야, 너까지 그런 생각을. 아빠, 저는 30년 동안 혼자 살아왔어요. 가족의 사랑이 그리웠지만 그렇다고 준영이를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주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나타나면서 내가 힘들어하게 됐구나. 누나. 준영은 예상치 못한 누나의 반응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 그는 누나를 미워하는 건 아니었어요. 다만 갑작스럽게 변한 상황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 뿐이었거든요. 우리 모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주희가 부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가족이잖아.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영호는 두 자녀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아버지가 좀 더 균형 있게 행동했어야 했는데. 아빠도 힘드셨을 거예요. 갑자기 딸을 되찾으셨으니까. 주희가 아버지를 이해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준영이를 더 많이 챙겨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주희야. 그리고 준영아, 누나도 노력할게. 주희가 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영은 그런 누나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누나,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봐. 미안해. 아버지, 죄송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겠다는 의지는 생긴 것 같았어요. 갈등을 털어놓은 후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습니다. 영호는 의식적으로 준영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보이려 노력했고 주희도 준영과의 대화를 늘리며 남매 간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회사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비서가 급하게 영호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평소 침착한 그녀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원그룹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유도 제대로 말하지 않고요. 영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대원그룹과의 계약은 올해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이었거든요. 이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왜?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었잖아. 그게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부 사정으로 계약을 재검토하게 됐다고만. 영호는 급히 준영을 불렀습니다. 부사장으로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것은 준영이었거든요. 아버지, 부르셨어요? 대원그룹 계약건 들었니? 네, 방금 연락받았어요. 솔직히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준영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을까? 아니에요. 모든 조건을 다 맞춰서 진행했고, 대원그룹 측에서도 만족한다고 했었거든요. 영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약을 파기하는 데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단 대원그룹 김정우 회장에게 직접 연락해보자. 하지만 김 회장과의 통화도 쉽지 않았습니다. 비서를 통해서만 죄송하지만 내부 방침이 바뀌었다는 말만 전해올 뿐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영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준영도 함께 들어와서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주인은 저녁 준비를 하다가 부자의 모습을 보고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둘 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회사 일로 좀. 큰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있어서. 영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정우 회장이 갑자기 왜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는 거지? 뭐 짐작 가는 거 없니? 영호가 물었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준영이 힘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주인은 김정우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혹시 그분 대원그룹 김정우 회장님이에요? 강남에 사시는? 맞아. 어떻게 알았어? 저 그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었어요. 영호와 준영이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언제? 이 집에 오기 직전에 6개월 정도 일했어요. 김 회장님 부인이 많이 아프셔서 간병 겸 가정부로 있었어요. 그럼 김 회장을 잘 알겠네? 네,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어요. 주희의 말에 영호는 희망의 빛을 보았습니다. 주희야, 김 회장한테 우리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어? 네. 연락드려 볼게요. 주희는 바로 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주희예요. 아, 주희야. 잘 지내고 있어? 요즘 어떻게 지내? 김 회장의 목소리는 반가움으로 가득했어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회장님도 잘 지내셨어요? 저 회장님 부탁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부탁? 뭐든지 말해봐. 사실 저희 아버지가 회장님과 사업 거래를 하고 계셨는데 주희가 상황을 설명하자 김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 김영우 회장이 내 아버지라고? 네, 사실 저는 어릴 때 가족과 헤어져서 최근에야 아버지를 찾았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잠깐, 그럼 우리가 거래하던 김영우 회장이. 김 회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아버지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갑자기 계약을 취소하신다고 해서. 아, 그게. 사실은 다른 업체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미안하구나, 주희야. 김 회장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회장님, 제가 무례할 수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는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 계약이 무산되면 아버지 회사가 정말 힘들어져요. 주희야, 내가 그렇게 부탁하니 내가 어떻게 거절하겠니? 내일 내 아버지와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마. 정말요? 감사해요, 회장님.
주희가 통화를 마치고 나서 영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김 회장님이 내일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셨어요. 정말 고맙다, 주희야. 영호는 딸을 꽉 안으며 고마워했습니다. 다음 날 김 회장과의 만남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김 회장은 주희에 대한 애정 때문에 계약을 재검토하기로 했고, 오히려 기존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더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도 저희 회사에게 기회를 주셔서 주희가 정말 보물 같은 아이입니다. 우리 집에 있을 때 날 많이 감동시켰어요. 내가 고마워서 은혜를 갚은 거예요. 김 회장이 영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영호는 직원들에게 위기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준영도 누나에게 깊이 고마워했습니다. 누나, 정말 고마워. 누나가 아니었다면 회사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뭘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지. 내가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주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그럼 정말 고마워. 주희야, 내가 우리 가족에게 복덩어리구나. 영호는 주희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준영도 이번 일을 통해 누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자신이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누나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나가 감동을 줄 정도로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대해왔다는 걸 알게 되면서 누나가 존경스럽게 느껴졌어요. 누나,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준영아, 그런 말 하지 마. 내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 아니야. 이번 일로 깨달았어. 우리는 정말 한 가족이라는 거. 준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가족의 끈끈함이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 주희가 행복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영호도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한 후 김영호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었어요. 주희는 여전히 집안일을 도우며 지내고 있었고, 준영은 누나와의 관계가 많이 좋아져서 회사 일 외에도 개인적인 고민까지 털어놓곤 했습니다. 누나, 요즘 소개팅 나가라고 아는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 어느 주말 저녁 준영이 주희에게 물었습니다. 좋지. 너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날 때가 됐잖아. 누나는 어때? 결혼 생각 없어?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지금 이렇게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해서. 주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과의 시간이 그 무엇보다 값졌거든요. 영호는 서재에서 이런 남매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따뜻한 일상이었어요. 특히 주희가 집에 온 후로는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어요. 아내 미정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딸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한 말입니다. 가끔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그런 감정들이 밀려오곤 했어요. 아빠, 아직 안 주무세요? 어느 날 밤 주희가 서재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영호는 책상에서 졸고 있었어요. 아, 주희야. 언제 왔어? 방금요. 아빠,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방으로 가셔야죠. 주희가 아버지의 어깨에 가만히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고맙다, 주희야.
아빠 요즘 자주 서재에서 늦게까지 계시는데 혹시 무슨 걱정 있으세요? 영호는 딸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냥 너와 준영이를 보면서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미안하다니요? 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그리고 내 어머니도. 영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주인은 아버지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저는 아빠를 원망한 적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하늘에 감사하고 있어요. 주희야. 그리고 엄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화목한 가족이 된 걸 보시면서요. 주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는 과거의 아픔을 놓아주세요. 우리에게는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영호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대견하고 고마운 딸이었어요. 내 말이 맞다.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살아보자. 네, 아빠. 그 순간 준영이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질투가 났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흐뭇했어요. 아버지, 누나, 뭐 하세요? 준영아, 너도 와. 우리 셋이 함께 이야기하자. 영호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영이 다가와 앉자 영호는 두 자녀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너희 둘이 있어서 아버지가 정말 행복하다. 저희도요, 아빠. 주희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준영도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희야, 내가 항상 집에서만 지내는 것보다는 내일도 찾아보면 어떨까? 영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제 일이요? 응, 내가 하고 싶은 일 말이야. 집안일만 하기에는 너무 아깝거든. 저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하지만 내 꿈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야. 준영도 누나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요리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언젠가는 작은 식당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누나 요리 정말 맛있잖아. 정말? 아버지가 도와줄게. 영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저 혼자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역시 내 딸답구나. 독립적이고 당당해. 영호는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몇 주 후 주인은 작은 동네 식당 자리를 얻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영호와 준영은 물론 김정우 회장까지 나서서 도움을 주었어요. 개업 준비를 하면서도 주인은 여전히 집에서 아버지와 동생을 챙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누나, 너무 무리하지 마. 그러다 몸 상해. 준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드디어 식당 개업일. 주인의 집밥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식당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찾아왔습니다. 영호는 딸이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아빠 어떠세요? 맛있어요? 최고야. 정말 내 어머니 솜씨를 닮았구나. 영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우리 누나 정말 멋지다. 준영이 말했습니다. 나도 많이 도와줄게. 고마워, 준영아. 주희가 동생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주희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소중한 가족이 생겼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게 되고. 주희야, 내가 우리 가족에게 온 거니 정말 기적 같은 일이야. 영호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아픔도 모두 치유된 것 같아. 네 덕분에 마음의 병도 다 나은 것 같아. 아빠,
그리고 준영이도 누나가 생기면서 더 마음이 안정된 것 같고 따뜻해졌어. 맞아요. 저도 누나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인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품에서 들었던 그 자장가를 다시 한번 흥얼거렸어요. 자장자장 우리 아가 예쁘게 자거라. 영호는 그 노래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 미정도 분명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달님도 잠자고 별님도 잠자니 준영도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이제는 그 노래가 단순히 누나만의 노래가 아니라 이 가족 모두의 노래가 된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잠들 거라. 주희가 가사를 조금 바꿔서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따뜻한 포옹을 나누었어요. 그렇게 영호의 집은 다시 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딸, 그리고 그 딸로 인해 더욱 성숙해진 아들과 함께 말이에요. 이들의 이야기는 가족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택에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행복한 노랫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고, 세 사람의 가슴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이 영원히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꼭 해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